네, 안녕하세요, 기루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공공기관에 만 5년 차로 근무를 했던 직장인이고, 5일 후면은 이제 곧 퇴사자가 되는 기루츠라고 합니다. 현재 휴가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업무들을 맡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이 이제 순환 근무를 했던 곳이어서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첫 번째는 경영지원부서였었고 두 번째에서 일했던 곳은 사업부서였습니다. 우선 경영지원부서에서는 법무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제가 뭐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이라는 관련된 업무로 행정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어떤 업무를 맡았다고 하나로 정의하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2, 3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무슨 제가 어떤 직렬을 했다, 직무의 업무를 했다라고 좀 정의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기는 하네요. 네, 확실히 공공기관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무팀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법무적인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관광안내 서비스 분야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관광안내 관련 전문가가 되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가 경력으로 못 쌓고 이어간다고 하면은 저의 경력이 될 수 있지만, 짧으면은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도 부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길면은 최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업무가 크게 저의 스펙이 된다거나 경력이 된다거나 어디 가서 저의 직렬이 없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 상황이에요. 네, 확실히 공공기관은 한번 들어가면은 퇴사할 때까지 계속 공공기관에 있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한 음. 기관에 있으면은 어떤 한 산업 분야나 직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집단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네요. 특히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무와 관광 안내 서비스가는 직무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 이렇게 부서 이동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부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사실 딱히 없고요. 이제 제가 다녔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제가 뭐 2년이 됐다 하면 이제 부서 이동 대상자가 되기는 해요. 그때 이제 다른 팀의 희망 부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인사팀에서 조금 고려해서 그 희망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부서 이동 대상자라고 된 그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서 이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2년이 되지 않았을 때도 갑자기 부서 이동이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이 팀을 가서 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그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아요. 퇴사를 결정하셨던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짚어볼 건데요. 처음에 원하시는 기업과 직무로 지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사 후 겪으셨던 직무 경험은 좀 다르셨을까요? 어, 우선은 공공기관 퇴사를 결정했던 이유는 말씀해주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순환 근무가 원칙이라는 것도 복합적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녔던 공공기관도 사실 뭐 전문직일 경우에는 직무를 선택해서 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순환근무 대상자로서 일반직하고 다 같이 행정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는 저도 일반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느 팀으로 배정이 될지, 어떤 업무를 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 업무나 경영 지원 업무는 사기업에도 많은데 공공기업만의 좀 행정 업무의 특성이라던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행정 업무의 어려움이라고 할 것은, 공공기관은 사실 모든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 처리만을 하다가 업무가 끝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되게 많은 잔처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뭐 사업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의 기획을 시작함과 이제 끝에 그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그리고 타 기관하고 뭐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정부 부처에 따라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기관에서 제출하라는 그런 양식들에 대한 작성, 그런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일을 했던 뭐 경영지원부서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부서에서도 대부분의 이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뉘앙스로 봤을 때는 좀 형식적인 공문서 작성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는 공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공문서를 바탕으로 그냥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일을 계속 해왔고, 사실 크게 뭐 특별하게 새롭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진행하는 것들은 사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업무와 반복적인 업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공기업이 굉장히 맞을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뭔가를 벌리고자 하는 분들은 좀 공공기관과의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실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성에 맞는다면은 사실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기업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인간관계가 하나의 퇴사 이유로 거론이 되곤 하는데 공공기관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제가 경영지원부서에서 법무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이제 조금 갑질, 내부적으로 뭔가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해서 그 모든 두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한 기관에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또 뭐 가해자한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던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피해자를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확실하게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 외에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다른 계기도 있으실까요? 제가 퇴사를 결정하는 계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회사에 조금 비전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라 일을 하는 기관인지라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뀌는 대로 조직 구조가 같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즉, 제가 다녔던 기관은 조금 주체적이지 못하고 정권과 약간 상위 기관의 입김 하나에도 약간 휘둘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비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정보기관이라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어서 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도 같이 바뀌게 되고 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업들도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런 세금이 조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 평생을 이렇게 조금 사업 구조가 정권에 의해 계속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공공기관을 조금 축소한다는 정책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좀 스스로 굳건하지 못한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거에 좀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적합한 이유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퇴사에 대해서 가족한테 알리는 거는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공공기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입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안정적인 직장은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특히나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러한 퇴사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리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뭔가 또 제가 최근에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시댁 부모님들께도 알리는 게 되게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긴 하는데, 우선 부모님께는 아무래도 이미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조금 빠르게 이해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굉장히 크셨고요.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회사라는 인식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좀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다니면서 이곳이 이제 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에 제가 왜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꼼수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부모님께서도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제 가족들에게는 끊임없이 좀 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공유하고 이야기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요즘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저연차에서 많은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입사 전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공공기관이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의 업무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A부터 Z까지 끊임없는 행정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하신다면은 대부분 그 연초에 뭐 3월에서 혹은 5월 사이에 각 부서에 좀 배정되는 기금 예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사업은 대부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고, 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행사에서 이제 그 업무를 대신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혹은 상위 기관이나 내부 임직원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또 수정하거나 반영을 해서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의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예산 확인 이런 나머지 행정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진행 방식 안에는 또 수많은 행정 처리하고 협조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러한 진행을 매년 수없이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공공기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가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 처리를 도맡아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업무 하나를 맡아서 정말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홍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저희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행정 처리라던가 관리에 특화된 많은 취준생분들은 공공기관에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예산부터 뭔가 그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까지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업무 특성상으로는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꾸려나가고 직접 뭔가를 시행하고자 조금 앞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조금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무를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행정 업무하고 관리 업무가 주 업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공공기관 퇴사 후에 이력서에 담을 수 있는 업무 경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뭔가 경력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직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면은 그 직렬이 커리어가 될 수 있을 텐데,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뭔가 경력이 쌓일 수가 없어서, 뭔가 이력서에 저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작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경력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부서는 대부분 마케팅이나 뭐 홍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셨다면은 마케팅 업무를 했다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직렬로는 뭐 인사나 노무, 회계, 법무 등의 업무를 했다면 해당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경력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최소 3년 정도는 일을 해야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순환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면은 그 부분에서조차도 조금 경력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공공기관을 퇴사하면 그릴 수 있는 커리어 플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을 퇴사하면 그릴 수 있는 커리어 플랜은 사실 뭔가 새롭게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업무를 신입부터 배운다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커리어 플랜을 조금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조금 커리어 플랜으로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직종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는 좀 필수일 것 같고, 만약 사기업이 아닌 이제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